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두산중공업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자세하게 유상증자 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대응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도 같이 하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목표가를 거의 2회를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를 도달하고 이제 시세를 주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제 만약에 물을 탄다면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그 가격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차트를 또 점검을 해보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두산중공업 기사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예요. 일단은 기존 주주한테 일단은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뭐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뭐 해상풍력, 뭐 수소터빈, 소형 모듈, 원전, 원래는 이제 원전이죠. 자, 이런 분야에 자, 이렇게 태양광 뭐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화의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그쵸? 거기에다가 이 돈을 쓰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기간을 한번 보세요. 2026년까지, 그쵸? 수소 터빈 분야에 3천억 원, 그리고 여기 뭐 2천억 원, 그쵸? 자, 그럼 여기에는 5천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유상증자는 얼마를 하죠? 1.5조. 1.5조. 맞죠? 1.5조. 그럼 5천억 원은 여기다 쓰고 1조는 어디다 쓰느냔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무 구조도 개선해. 맞죠? 재무 구조도 개선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런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할 거지만, 어찌됐든 이 5천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써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위해서. 맞죠? 근데 이 결과가 금방 나오느냐 말이죠. 금방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1조는요. 나머지 1조는. 그쵸? 그거를 재무 구조도 개선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이 어, 당장은 하락을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 주주분들한테 주가가 하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싫어하세요. 하지만 일단은 내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먹는 것보다. 근데 이미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려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자, 그러면 일단은 유상증자 나온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시를 보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정 발행가 18,100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 발행가. 그리고 확정 예정일이 2월 7일이에요. 2월 7일. 자, 이 확정 예정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그냥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가는 계속 등락폭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확정 예정일 동안 처음에 제시했던 이 예정 발행가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정 발행가 18,100원 있잖아요. 이 18,100원이 안 올 것 같죠?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죠? 근데 이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거의 대부분의 삼자 배정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미 시간의 하한가 맞았잖아요.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단 월요일에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유상증자 맞은 종목을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유상증자로 하락한 종목을 일부러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 유상증자를 맞은 적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관, 뭐 외국인 다 샀네? 오늘 거래 동향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유상증자 맞을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이 모르고 이렇게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나는 그래도 이거 안 내려갈 것 같아, 죽어도 손절하기 싫어, 그러면 최소한 절반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시초가에. 그래야 밑에서 다시 담아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보유 비중의 3분의 1을 덜어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다. 그러면 3분의 2를 덜어내는 거예요. 3분의 2면은 대충 700만 원 정도 되죠. 700만 원. 그러니까 비중에 한 70%, 70%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 30%의 금액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70%는 매도를 해놓고, 그 하락이 왔을 때 이 예정 발행가 근처에서, 18,100원 근처에서 18,100원 근처에서 2배로 물을 타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구주, 지금 이 현재 이 신주 발행 말고 지금 구주 있죠. 지금의 주식이 구주인 거예요. 그거에 비중을 잡아놓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있죠. 권리 나길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 여기에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3일이에요. 그럼 이때가 권리 낙일이에요. 권리 낙일. 그러면은 이 권리 낙일에 주가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8,100원에서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서 구주주로서 내가 보유한 주식수의 배분율만큼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고 싶어. 신주 인수권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틀 전에 1월 3일이 신정이 1월 1일이잖아요. 신정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1월 3일이 월요일이고 1월 1일이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인가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보유를 해서 일단은 이 구주주로서의 권리를 얻으신 후에 그 이후에는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보면 구주주가 중요한 거예요. 구주주. 나는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하겠어. 신규 진입자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 공모, 주주 배정 후에가 일반 공모잖아요. 그렇게 일반 공모 말고 구주주로서 나는 신주 인수권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 권리락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작일이 2월 10일이잖아요. 이때 청약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청약 신청.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청약 신청을 안 하시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권리락까지 맞았잖아요. 이 권리락일에 주가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권리락 전이 돼도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주 인수권을 얻기 위해서 권리락을 때려 맞았잖아요. 주가의 급락을 때려 맞았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청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을 안 넣으면 신주 인수권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락을 때려 맞았다면 신주 인수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 언제요? 2월 10일 날 그리고 2월 11일까지 이틀간 이때 반드시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 그래야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받으신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 자체로 매도를 해서 공짜 용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납입일에 그 신주 인수권 이 납입일 전에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입일에 내가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100주를 내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그 예정 발행가 있죠. 근데 확정 발행가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18,100원. 이 18,100원 곱하기 100주 한 금액을 내 그 주식 증권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청약 신청을 할 때 그 연동된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신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팔지 않고 신주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셨을 때요. 이 설명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본주와 그리고 들어오는 신주와 그거를 이렇게 더해져서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이후에는요,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냐면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터집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주가는 일단 급락합니다. 보통 이 발행가에서 발행 예정가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가 빠져요. 발행 예정가가 아니라 이 종가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날인 이 종가 있죠. 23,050원. 여기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가 빠집니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 23,000원 대비 발행 예정가가 18,100원이잖아요. 약 21% 정도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시간에서 하한가 10% 맞았죠.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10%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 타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18,100원 근처다. 제가 그때에도 요 라인 부근과 2만원 초반 라인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간에서 2750원인가에 마감을 했죠. 제가 그때 중요한 지지 라인이 25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그럼 조금 이어가 볼게요. 자, 이 공매도 거래 공매도 거래 기간,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 주관사가 보이죠.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요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구주주의 시작이 지나고 나서는 또 그 일반 공모가 있을 거예요. 일반 공모. 그래서 일반 공모에 참여하실 분들은 일반 공모에 참여를 하시고, 그때 이제 경쟁 비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넣은 투자 금액 대비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요거를 날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날 12월 30일입니다. 30일. 자, 이때까지는 내가 유상증자로서 권리락까지 맞을 거다. 나는 권리락까지 맞을 거야. 그때까지 버틸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본주 플러스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0일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29일날 매수를 조금 해놔야 되겠죠. 그 이제 기준일 권리락일이 1월 3일이잖아요. 그쵸? 1월 3일. 아이고. 자, 다시 볼게요. 네, 여기 표시해놨고, 그리고 여기 1월 3일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기준일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력에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사람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야 요거를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약 50만 주, 기관이 48,000주, 기관이 460만 주 아직 들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죠. 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쪽에서 얼마야? 10만 2천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뭐 공매도. 그 전에 이제 공매도가 조금 더 비중이 실어질 수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감소를 했지만 이 쭉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 정도씩 대차장고가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이제 공매도를 그 금지 기간 전에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시간외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결이 됐죠. 하한가에 이거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유 주식을 들고 있어야, 아니면은 주식을 대차를 해야 주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때 자, 차트도 보겠습니다. 차트적 관점으로는 조금 빠르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메인 추세선을 그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24일에 저가 1200원, 그리고 이때 21년도 5월 4일에 저가 11,950원. 이게 가장 메인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선 6월 7일에 고가였던 32,000원과 9월 17일에 고가였던 22,400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한 추세선이 이거예요. 요게 11월 17일에 고가였던 26,700원, 11월 9일에 고가였던 27,650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에 매도 라인 잡아드렸었죠. 이렇게 그리고 21,800원에 매수를 추천드렸었습니다. 매수를 추천드렸고, 이 자리에서는 물려도 요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2번이나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추세선을 보자고 하면 이 121선이에요. 1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맞닿는 자리가 24,150원이에요. 24,150원. 즉 24,150원이 수렴 자리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월요일에
약간 반등 주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 주는 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가 23,050원, 그쵸? 이 종가 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종가 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 주는 척을 한다 그러면 24,000원까지는 시초가에 약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죠. 시초가 23,000원에 스타트를 하든 24,000원에 스타트를 하든, 아니면 시간의 하한가 가격이었던, 시간의 하한가 가격이 얼마였죠? 2750원. 자, 2750원에 스타트를 하든 동시호가 때 시장가로 일단 비중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물론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내 보유 비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려왔을 때 못하겠다. 그러면 비중이 너무 크게 늘어나고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왜 큰 리스크를, 눈에 보이는 리스크를, 내려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더 높은데 왜 이 리스크를 보유 비중 그대로 갖고 가면서 감당을 하느냔 말이죠. 일단은 덜어내놓고 밑에서 잡으셔라. 밑에서. 만약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잡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주식에서 손해를 보지만 떨어졌을 때 다시 잡아서 올라갔을 때 반등할 때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발표한 날의 가격이 23,050원이죠. 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급락을 일단 합니다. 급락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다가 숨겨놓았던 호재를 터뜨립니다. 그 전까지는 온갖 악재 뉴스만 나와요. 온갖 악재 뉴스만 나오다가 숨겨놓았던 호재를 터뜨립니다. 뭔가 수주를 따냈다느니, 계약 체결을 했다느니, 이런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즉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이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 근처까지는 거의 재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 가격까지 올 확률은 조금 미비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시간의 하한가 가격이나 이 21,800원 21,800원까지는 다시 재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으셔서 추가 반등을 할 때 지금은 손실 보지만 반등했을 때 오히려 반등한 거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제가 그때는 이때서 21,800원에 1차로 물을 타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하한가가 2750원이에요. 자, 제가 이 수렴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수렴자리. 지금 여기서는 이 밑에 이 추세선 말고 어디가 수렴자리냐면 이게 121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맞닿잖아요. 이렇게 맞닿고 있어요. 이 맞닿는 자리가 2550원이에요. 2550원. 여기가 또 수렴자리입니다. 2550원. 시간의 종가가 2750원이다. 이 수렴자리를 깨게 되면은 이 수렴자리에선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상은 밑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255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 날요. 근데 이거 지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처음 제시해드렸던 1차 매수가였던 1차 물타기 가격이었던 28,000원. 자, 이 가격은 지우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 보시고 심리적인 가격인 2만원에서 1차로 물을 타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2만원 깨질 거라고 봐요. 2만원 깨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때도 이때 저가 있죠. 이때 저가가 18,050원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 발행가가 18,100원입니다. 즉 이 손절가, 여기가 손절가 영역이거든요. 18,050원. 이 손절가 부근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 타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연장 추세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만나는 자리가 이 딱 18,050원에서 18,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심리적으로 일부러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16,800원에서 물을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유 비중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덜어내놓고 나는 아니야, 난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 그럼 2만원에 1차 물타고요, 18,100원 부근에서 2차 물타고요, 그 다음에 16,800원 부근에서 3차 물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8,100원 부근에서 물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애매모호하다 그럼 18,750원에서 18,500원 부근에 1차 물을 타십시오. 그 다음에 18,100원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6,800원 부근에 2차 물을 타십시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유중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 종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리. 자,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기가 종가.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장기 이평선 241선 지나가고 있죠. 이거 깹니다. 깨게 되어 있어요. 바로 터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립니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악재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호재를 터뜨립니다. 호재를 터뜨리면서 반등을 합니다. 자, 반등을 했을 때 위에서 따라 내려오는 이 추세선과 맞닿는 자리, 자, 그 자리가 21,800원입니다. 21,800원. 그래서 요 자리에서 물을 타시고 21,800원에 터십시오. 더 크게 반등을 나온다. 더 크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3,000원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것보다 21,800원에는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해 놓고 절반을 매도를 하든 아니면 3분의 1을 매도를 하든 매도를 해 놓고 내려올 때 2750원에서 255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지지하면 홀딩, 지지 못하면 전량 매도. 아니면은 21,800원을 지지한다. 그러면 반등 시 23,000원에 매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응을 하셨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어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지만. 자,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등하는 척 할 수 있다. 지금 시가가 24,000원에 스타트를 할 수도 있고요. 23,000원에 스타트를 할 수 있고요. 시간의 종가인 2750원에 스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초가에 일단 덜어내셔라. 이때 스타트를 하든 이 가격에 스타트를 하든 23,000원에 스타트를 하든 아니면 2750원에 스타트를 하든 시초가에 일단 던지셔라. 동시효과의 시장가로. 그랬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추세선 이렇게 맞을 거거든요. 내려올 때 이 가격 이렇게 내려올 때 이 가격 지키는지 보시라고 했죠. 이 가격. 그리고 아마 이 부분 있죠. 시간의 하한가 근처, 시간의 하한가 가격인 근처.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시간의 하한가 근처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아마 분봉상 60분봉이든 5분봉이든 횡보를 할 거예요. 횡보를 지키는 척 하다가 아마 여기서 조금씩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시 지지하는 척 했다가 반등하는 척 했다가 지지하는 척 했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뚝뚝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241선 터치하고 지지를 하던지 아니면 깼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은 종목마다 틀려요. 1개월 안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1월 3일이 신주 배정일 권리락일이었죠. 권리락일. 그래서
그 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2번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 안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그 신주가 발행되기 전, 요 전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유중에 성공을 시켜야 두산중공업도 손해를 안 볼 거잖아요. 유중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때 털고 나오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에서 3개월 안에는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그때 꼭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18,050원 지키지 못하면 16,800원이 물타는 자리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못 지키면 13,250원 13,25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은 적어요. 예정 발행가가 18,100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